그때부터 느낀 걸 문구안이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 그 길을 쭉 가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거다. 근데 사실 내 길을 내가 찾아 가진다는 거, 그 전체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얼마 전에 어느 지방 고등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기를 원했는가, 또 오늘 내 얘기를 나누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얻은 결론은 뭔가니 나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자. 내 출발한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자.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자기 길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따라가 보고 저기 따라가 보고 친구 따라가 보고 하다가 40, 50쯤 되게 되면 내 길이 뭔가 하고 물어보면 그래서 다 그렇게 사니까 살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연세대학교 가기 전에 중고등학교에 좀 있었는데 교감 직책을 맡았어요. 우리 학교에 오시는 선생님들 보고서 내가 그러죠. 선생님 우리 학교에 와서 같이 교사 생활을 하게 되겠는데 학자가 되거나 교육자가 되거나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돼야 합니다. 학문도 하지 않고 교육자가 되겠다 하는 사명감도 없고 그저 즐겁게 일하고 학생들하고 살다가 이 다음에 60쯤 넘어가지고 정년퇴직하게 되면 내가 뭐 했지, 어떤 인생을 살았지 방황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학교에 와서 같이 계시는 동안에 학자가 되든지 교육자가 되든지 둘 가운데 하나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달라고 그립니다. 근데 다 대학 나온 분들이고 많은 희망을 가질 분들인데 그 희망을 안 가지고 오니까 그저 중고등학교 선생 됐으면 학생들 가르치고 그렇게 살면 되지 하는데, 겉으로 삶은 같지만은 사명감을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사람하고는 이 다음에 나이 들게 되면 다릅니다.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고 후회가 없고, 사명감을 못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이거 참 내가 긴 인생을 공허하게 보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내 길을 내가 찾아 가진다는 거, 그 전체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얼마 전에 어느 지방 고등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반에서 공부하다가 1년 이제 학교를 쉬게 됐는데, 우리 3학년 반에 같이 공부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윤동주 시인이라고. 그 윤동주 시인은 그때부터 나는 이 다음에 시인으로 살다가 시인으로 인생을 끝낸다고, 아주 나는 그때 병아리 시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윤동주는 지금은 병아리지만은 이 다음에 큰 닭이 되게 되면 세상을 울리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시인으로 시작해서 시인으로 끝난다, 자기 길이 확실히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이제 1년 선배, 2년인가 선배인데 황순원 소설가입니다. 남양주에 가게 되면 그분이 기념한 문학의 집이 있고 그런데 그 선배도 가만 보면 문학을 한다고, 문학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산다고. 지금 우리 역사에 나오는 소설가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가만 보면 자기 길이 꼭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간 겁니다. 그때부터 느낀 걸 문구안이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 그 길을 쭉 가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고
그렇게 사는 거다. 사실 나는 그 꿈이 없었습니다. 나는 어떡하지?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쯤 이제 됐는데 나 혼자 공부를 좀 해야겠다. 우리 집은 아주 평양에서 떨어진 시골이고 학교까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자전거 타고 통학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시립도서관에 갔어요. 오후 5시까지 책을 쭉 읽다가 5시 되면 또 집에 오고 1년을 가까이 그렇게 다녔어요. 그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철학책을 그때 읽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쓰여진 철학책은 한 권밖에 없고요. 그때 이화 여자 젊은 학교의 한치진 교수가 쓴 거 한 권밖에 없는데 일본 말로 쓰여진 철학책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일본 말을 배웠으니까 그걸 많이 읽고서 그때 비로소 뭐인고하니 철학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철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쉬는 1년 동안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고향에 다녀가시는데 도산 선생의 강연회 한번 듣고 나도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저분과 같이 한국의 정신적 지도자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 나는 교육계에 있어서 정신적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길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은 내 길이 있다 하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등학생들의 잘못이 아니고 교육계의 잘못입니다. 우리 교육이 잘못됐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내가 체육선생입니다. 체육선생인데 내 100명 학생들 보고 하는 말이 뭔가하니 모든 체육과 운동 경기의 기초는 100m 경기를 뛰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열심히 100m 경기를 다 연습해가지고 한 달 후에 운동장에서 시험을 보겠다. 결과를 보겠다. 그러니까 100m 경기를 다 뛰라. 연습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100m 경기를 뛰어보면 상 받는 사람은 1등, 2등, 3등 세 사람입니다. 나머지 97명은 한 달 내내 고생했지만은 보람이 없습니다. 상도 못 받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97명은 내 길을 못 찾는 셈이 되고 3명은 내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 누구 잘못입니까? 선생의 잘못입니다. 그럼 뭐 선생이 어떻게 하느냐? 뭐든지 좋다. 수영을 해도 좋고 마라톤 해도 좋으니까 내 체질에 맞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씩 골라라. 그리고 한 달 동안 다 뛰어보니까 100가지를 했으면 모든 학생이 1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수능시험 제도 같은 거 있어가지고서 자꾸 한 줄로 세우고 한 줄로 세우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국에 가보면 어떠니까 내가 중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전부 자기 가고 싶은 일 다 자기가 자꾸 다닙니다. 나도 이제 애들을 좀 많이 키웠는데요.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쯤 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대학에 가서 뭐 할까, 무슨 공부할까 고민하게. 뭐 해라 하는 것보다는 제가 골라야 할 것 같으니까요. 내 친구 집에 데려갑니다. 의사 집에 갈 때도 이제 데려가 보고, 교수 친구 집에 갈 때도 이제 데려가 보고, 또 무슨 정치관계 하는 데도 좀 데려가 보고, 이렇게 가봤어요. 그렇게 다 다녀보더니 뭐라 그러고 하니, 아버지가 교수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육계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다 보더니 뭔가하니 건축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건축학과에서 이제 그런 분야로 교수가 되고 그랬거든요. 사람은 자기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찍 찾는 사람은 그만큼 좋고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못 찾는다 하면 그 사람은 일생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좀 들었다고 해도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내 길이 무엇일까?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거 찾는 것은 또 소중합니다. 아주 늦게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5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제일 깁니다. 근데 일본 사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남자들이 60쯤 되게 되면 정년퇴직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자들도 60이 되게 되면 아들, 딸들 다 독립시켜서 내보내고 나니까 부부가 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미국안이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이죠. 아들, 딸들은 다 내보내고요. 이제는 가족으로 돌아왔으니까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할 게 뭔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 이제 많이 문제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 뭐 하지? 이거 남은 세월 어떻게 보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 우리보다 좀 먼저 걱정한 겁니다. 그 사람들 발견한 게 뭐 이거 아니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거 아니 60쯤 돼가지고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뭐든지 좋으니까 공부를 다시 시작하라고 말이죠. 그 공부하는 가운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 아니 독서를 통해서 그 독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방향을 위해서 공부해라 말. 그 공부하는 사람은 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지식이 끝나니까 그걸로 끝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공부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 이거 아니 절대로 노는 사람은 되지 말아라. 일을 안 하게 되면 인생이 끝난다 말이죠. 그때는 무슨 수입을 위해서 월급이 많다 적다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내가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일해라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아니 뭔가 한 가지씩 취미 활동할 게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취미 활동하는 사람이 늙어서 제일 행복하다 말이죠.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오래 늦도록 갈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그래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부터라도 내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좀 사회에 도움도 주고 보람있게 사는가. 그래서 내 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으니까 이제 좀 얘기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왜 이렇게 실패하는가 그거 물어보면 학교 교육이 교육이라고만 생각하고요. 학교 교육이 끝나면 이제는 교육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은요, 난 대학에 있어서 이제 후배 교수들 가만히 보면요, 교수가 되려고 왔을 때 이제 내가 꼭 보는 게 미국안이 난 이제는 박사학위까지 얻었으니까 이젠 교수가 될 자격이 있고 이젠 더 안 해도 괜찮다. 그런 사람은 교수가 되면 실패해요. 박사학위를 얻었다 하는 것은 나 이만큼 학자가 될 교수가 돼야 할 출발이다. 이제부터 시작한다 말이죠. 그런 교수는 교수로서 성공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아니 학문과 지식에는 끝이 없어요. 그건 내가 아는 것만큼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공무원이 되든지 뭐 되든지 좋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수준만큼 아랫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이 들면서도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으려고 하고 나 자신이 성장하는 사람이 올라가게 돼 있고 지도자가 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생활을 쭉 해보면요. 우리나라에 제일 잘못된 게 무관히 교육은 학교 교육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습관, 이거 버려야 합니다. 그럼 교육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의 일생인데 백리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초등학교 다닌다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심리, 중학교까지 다닌다 하는 것은 20리, 고등학교까지 다닌다는 건 30리까지는 국가가 교육을 책임집니다. 백리길 가운데 30리는
이건 국가가 교육을 맡아줍니다. 그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대학에 못 가거나 안 가는 사람은 나머지 70년은 자기가 가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하니, 내가 뭐 대학도 못 갔는데 뭐 할 수 없지. 대학도 못 갔는데, 그리고는 70년 내버립니다. 또 대학 나와서 40년까지 기차를 타고 오는 겁니다. 그럼 그거 내려서 60년을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뭐 대학까지 다 나왔는데 이제 됐지. 60년 누가 책임집니까? 그 생각 바꿔야 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그 가연을 갔습니다. 가연을 가서 이제 가연 다 끝내니까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말이죠. 그랬어요. 저 뒤에 있었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 전 질문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고맙던 인사드리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자기가 고등학교까지 학교 다니고 지금 회사에 왔는데 대학 나온 사람들은 다 위에서 일하고 자기들 그 밑에서 일하면서 이제 대학 갈 수도 없고 또 항상 여기만 있을 수도 없고 있으면 빨리 떠나게 되기도 하고 말이죠.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때 내 방송을 들었다고. 내 방송 얘기가 뭔가 하니,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70이, 대학 나온 사람 나머지 60이 가는 사람이 성공하지, 그걸로 끝났다고 하게 되면 그건 끝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말이죠. 그 방송을 듣고서 아, 내가 공부해야겠다 말이죠. 그래 공부 시작했다고. 기회 있는 대로 책을 해가지고 공부하고 했는데, 한 말이 뭔가 하니,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사장입니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나와 도와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교수님 방송을 내가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해서 좀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겁니다. 그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도요. 학생들 이렇게 쭉 키워보면요. 16세, 17세쯤까지는요. 기억력이 왕성하게 자라요. 그때가 기억력이 제일 좋아요. 고등학교 2학년쯤 되고 대학 1학년쯤 되게 되면 이해력, 변별력이 이제 생겨요. 그때 이게 올라가지 않고 이해력은 넓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도 많이 만나고요. 손들니까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요. 좋은 교육을 받게 되면 독서도 많이 하니까 이해력이 넓어져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3학년쯤 되게 되면 그때부터 사고력이 생겨요. 그때부터 사고력이 생겼는데 사고력을 얼마나 오래 가는가 끝이 없어요. 70, 80까지 올라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은 50, 60쯤 되면 평가해야겠는데, 우린 지금 고등학교 때 평가하고 중학교 때도 성적이 좋으면 머리가 좋은데 그건 기억력이 좋은 거지 우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난 우리 고등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그런 얘기합니다. 절대로 서둘지 말라고. 예. 절대로 서둘지 말라고. 기억력은 기억력대로 키우고 이해력은 이해력대로 넓혀가고 사고력을 경쟁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누가 이겼는가 하고 보지, 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다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예, 올라가야 한다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인가 제가 두 사람 꼭 소개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구 하니, 영국의 처칠 수사입니다. 그 당시 사관학교 입학하려고 하다가 낙제했다고요. 재수해가지고서 봤던데요. 사관학교 성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나오는 영재라고 그러죠. 천재가 아니고 영재라고 그러는데요. 언제쯤부터 시작했는가? 50부터예요. 자기도 그래요. 내 지식과 내 학문과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50부터라고 말이죠. 그래요. 아인슈타인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대학 입학시험 낙방해가지고요. 재수해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학교 성적도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걔 교수도 못 되지 않았어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대학 때 지도 교수한테 갖다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 지도 교수가 그걸 쭉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난도 대학에서 지도할 때 그렇게 우수한 학생인지는 몰랐다고. 다 50 넘었어요. 근데 요새 우리는 초등학교 때 성적 가지고 따지고요. 수능 시험에 합격돼서 높은 성적이 다 자랑한대요.
내가 대학에 있어서 아는데요. 수능시험 성적 높았던 애들이 대학 와서 성적 그렇지 않아요. 그땐 기억력이 좋았지만 대학 가면 사고력이 좋아야 하거든요. 오히려 수능 좀 떨어졌던 애들이 가요. 마지막 한 가지 민구하는 사람은요. 자기 인격만큼 살게 돼 있어요. 인격이 높은 사람이 존경을 받고요. 인격이 낮은 사람은 존경을 못 받고요. 인격이 병든 사람은 불행해지고 그래요. 이기주의자는 실패합니다. 사회생활 할 때요. 내 욕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돼 이기주의자가 되는 사람은 가정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는 꼭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성장하는 과정인데요. 아주 처음에는 다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공존하게 사는, 더불어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높이 사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가지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로망 롤렉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아주 좋은 작가인데요. 그 사람의 장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로망 롤렉이 장 크리스토프를 몇 해 걸려서 다 작품을 썼거든요. 그럼 자기 친구가 와서 아직도 그 작품 쓰냐 그랬더니 아직도 안 끝났다고. 그 한 번 갔더니 끝냈다고 말이죠. 만족하냐 그랬더니 뭐라는 거 아니 만족하다고 말이죠. 만족하다고. 얼마나 만족하냐 그러니까 뭐라는 거 아니 이거 내가 쓴 아까운 작품을 누구한테 보여주냐고 말이죠. 아무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너무 좋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나 죽을 때에 이거 원고 다 관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갈까 그랬어요. 가지고 갈까. 그게 자기 작품 얼마나 사랑했다는 걸 느끼죠. 예. 농담한 거죠. 만약에 가지고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망 롤렉이 없어져요. 그 작품을 주었기 때문에 로망 롤렉이 산같이 소설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 가치는 그럴 거예요. 나 혼자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주의자, 욕심 부리는 사람은 불행하고 성공하지 못해요. 내가 좀 오래 살지 않아서요? 오래 사니까요. 100살까지 산 내 친구가 몇 사람쯤 되나 하고서 아는 사람 쭉 보니까 7명이세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오래 살았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요. 생활 가운데서 두 가지가 뚜렷해요. 하나는 누구하니 욕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임 누구하니 이상하게 돼요. 그 친구들과 보게 되면 남이 욕하지 않아요. 죽일놈이라든지 뭐 이러면 욕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하니 인간관계가 아름답다는 게요. 100까지 살고 싶으면 욕심내지 말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가지고 살라고. 그게 뭔가하니 감정과 정서가 옳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죠. 100세까지 살고서 존경받는 사람은 누군가? 모든 걸 베푼 사람에게, 남에게 준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 얘기하고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90이 좀 넘었을 때요. 지방어느 대학에서 상을 좀 받게 됐어요. 상을 받고서 내가 고맙다는 답사를 해야 하거든요. 상을 받기로 해서 받긴 받았는데 내가 봐도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이 있다고. 나보다 상 받을 만한 사람 많이 있고 그렇다고. 나는 뭐 특별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높은 직책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감투를 써보지를 못했으니까 직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상을 준다 하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그마한 거 하나 있다고. 오래 사시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 사람은 받겠다고 말이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가난도 겪어봤고요. 또 6.25 전쟁도 겪어보고요. 그 참 일제시대도 살아보고 공산체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이 나를 위한 고생이면 고통과 불행입니다. 그 고생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행복하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제자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 뺏기고 살 때 그 어려움을 겪는 그때 생각 좀 해보면요. 내가 나를 위한 고생이 아니고 사랑이 있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상 받겠다고 말이죠. 상 받겠다고. 여러분도 이 다음에 내 나이가 됐을 때에 나를 위해서 고생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고생했으면 좋겠다. 그 행복을 누리시면요. 그 인생보다 귀한 인생은 없으니까 좀 새 출발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인간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건 남는 게 없어요. 더불어 사는 건 행복해요. 사랑을 나눠준 사람은 존경을 받아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다 묶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끝까지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면서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런 새 출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